근데 그러면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을 했으면 네. 그게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25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결정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95년 YS 지시로 95년 2차 조사를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처벌이 일단 중점이었기 때문에 헬기 사격 부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거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사법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신군부는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당시와 달라진 여러 가지 증언들을 확보를 했고 이철이의 정치쇼.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볼 소식은 뭐예요? 그 지난 5일날 그 검찰이 그 전두환 씨한테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했잖아요. 구형. 네. 네. 이 구형 그리고 이 재판이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좀 있는데 이걸 좀 잘 설명한 언론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중에 제가 제일 미워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긴 한데 최대한 제가 객관적으로 이분이 해고록을 썼는데 그렇죠. 고 조비오 신부를 네. 사탄 가면선 사탄에 비유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번에 재판이 진행된 그렇죠. 거죠. 지금 형식적으로 이제 재판 자체는 사자 명예훼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조비오 신부가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증언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증언에 대해서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회고록에서 하다 보면서 명예를 훼손한지 이걸 다투는 건데 네. 형식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간단한 명예훼손 재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벌써 2년 5개월 이상을 구형까지 끌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는 이건 5.18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여부를 재판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기 위한 재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또 중간에 한 번 이 담당 판사가 새누리당 공천 받고 뭐 총선 나간다고 해가지고 재판부가 한번 바뀌면서 시간이 좀 그런 정도 한번 있었죠.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오래 재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력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세력이 여전히 굉장히 대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재판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5.18 민주화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시절 헬기 사격이 있었다. 네. 이거는 국방부 조사에서 뭐 나오지 않았던가요? 그렇죠. 그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국방이 활동하셨을 때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냈었죠. 이게 원래 지난 2017년에 제가 이제 끝까지 판다 팀 할 때 팀원들과 같이 이걸 밝혀냈었어요. 그러니까 5.18 당시에 광주에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들하고 지휘관들을 전부 다 대부분을 만나봤어요. 근데 그 동안은 일관되게 아무런 증언을 안 했는데 저희한테 처음으로 헬기 무장은 했었다라는 증언을 한 거예요. 사격을 했었다고 증언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에 5.18 연구자들은 이거를 침묵의 카르텔이 깨졌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저희가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비공개 조사를 했고 역시 거기서도 똑같은 증언을 했고 또 전일 빌딩에서 탄흔이 발견됐잖아요. 그거에 대한 국가수 분석 결과도 헬기 사격이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미공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보안사나 이런 군 기밀 문서들이 공개가 되면서 거기서 일부 또 정황들이 나왔고 이걸 다 종합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이렇게 밝혔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재판에서 지금 다시 또 원점으로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재판에서 나오는 주장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시계를 한 88년, 95년 이때로 지금 거슬러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그걸 목격했다는 수많은 목격자들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있지만 헬기 조종사니 또 지휘관들이 와서 그런 사실 없다. 무장한 적도 없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계속 여기서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뭐 연세도 지금 상당히 고령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재판을 계속 지켜본 분 중에 그 당시에 이제 5.18 특조위 국방부 특조위했던 전남대 김희송 교수가 있어요. 네, 네. 그분하고 제가 한번 통화를 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분 노력 많이 하시죠. 네. 이 구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면서 재판을 전체 쭉 다 참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시계 바늘을 지금 거꾸로 돌리고 있고 신념화된 침묵의 카르텔이 다시 등장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88년 95년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조비오 신부를 고발한 것에 대한 조사 사건이 있었어요. 조비오 신부가 오히려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헬기 조종사들이 고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진술서를 입수해서 다 봤었어요. 그랬더니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아하. 거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음. 그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계속 그 뒤로 이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공개 뭐 군 보안 문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다 또 새로운 증언이 나오면서 이게 탄핵이 됐던 건데 지금 재판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래요. 그리고 좀 이상했던 게 그 증언을 했던 국방부 특전에서 증언했던 헬기 조종사들도 이 항공여단장이 재판에서 당시 항공여단장이 재판에서 증언을 해서 88년 그 당시의 가이드라인처럼 이야기하고 나니까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여전히 이 전두환 씨의 영향력이 크다. 그러니까 이른바 신군부의 혜택을 받던 그 그늘에 있었던 사람들이 일종의 운명 공동체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 재판을 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이 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술 태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당시에 전두환 씨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구형에 대해서 소설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무려 450페이지 변론을 4시간 동안 읽었어요. 그 재판하면서. 그래서 재판이 길어졌는데 마지막 구형하는 재판이. 근데 이 450페이지 읽으면서 5.18 희생자들에 대해서 한마디 사과나 뭐 유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인식이 88년 95년 그 당시에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하게 이 재판에서 약간 의미 있다고 나왔던 건 뭐냐면 역설적으로 헬기 사격에 대한 반대 주장을 하면서 나왔던 건데 당시 그 공수부대 지휘관 중 현장 지휘관 중에 전남 도청 앞에서 그 조준 사격 사격을 했었던 그 당시에 그 지휘관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동안 사실은 조준 사격이 아니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조준 사격을 했다라는 증언을 법정에서 했다. 예, 예. 이건 약간 좀 의미 있는 주장이었는데 이런 게 좀 나왔던 거, 이런 게 재판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전두환 씨 변호인 측이 소설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450페이지짜리 반론문을 읽었으면 그게 소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편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지 모르겠네. 근데 그러면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을 했으면 그게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25년 전에 자신들이 했던 그 결정을 뒤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5년 전에 95년 YS 지시로 95년 2차 조사를 할 때는 사실 이 부분을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처벌이 일단 중점이었기 때문에 헬기 사격 부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엔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이거를 조사를 했고 그래서 사법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신군부는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당시와 달라진 여러 가지 증언들을 확보를 했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역사적 사실이 맞기 때문에 이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실형 최고형인 2년형에 거의 근접한 1년 6개월을 구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없었던 그 군 기록들이 지금 신군부가 출신들이 와서 법정에서 했던 주장을 다 탄핵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알리바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검찰이 입증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재판이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겠지만 검찰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일 마지막 구형을 하면서 나치 홀로코스트나 위안부를 부정한 사람들이나 이런 보다 역사적 책임을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리한 부분을 진실 뽑아내서 그게 진실 전체인 양 호도를 하고 그걸 가지고 사회에 공개를 한 다음에 이게 역사적 논쟁이 되면 이 사안에서 진실을 왜곡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던 거다. 그리고 자신들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보면 전두환 회고록의 편집 지침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 역시 유리한 부분만 뽑아내서 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회고록이 써졌다라는 것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났다는 볼 수 있는 거죠. 역사를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은폐하고 그렇죠. 이제 버티게 하고 있는 건데 선거는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다음 달 30일 날 일단 잡혔습니다. 다음 달 네, 11월. 네, 30일 날 잡혔고요. 이게 민사 소송도 같이 진행됐잖아요. 민사 소송을 보면 대충 이제 약간 어떤 분위기는 좀 느낄 수 있는데 회고록 출판 금지 가처분 소송은 이미 다 2번 다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1심 같은 경우 원고 일부 승소를 했고 2심은 지금 그 항소심 계속 미뤄지고 있는 건데 이 재판 결과가 의미가 또 있는 것은 이 1심 선고 재판이 지금 현재 이제 5.18이 올해 40주년이잖아요. 지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활동에도 이 재판 결과가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자체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겠다. 마지막에 역사적인 기록을 생존자들이 그나마 좀 살아있는 이런 지금 목표로 출범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한 챕터를 만드는 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쉽긴 합니다. 만시지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검찰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한 거네요. 네. 역사적 사실은 사실대로 좀 분명히 해서 우리 과거에 많이 썼던 말 민족 정기를 좀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SBS 정명훈 기자와 함께 그것만이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